자, 일본석입니다. 일본석이 권오의 숭신천왕입니다. 숭신천왕. 지난번 권사에 그 결사 8대 황제들 했었죠, 그죠? 개화천왕까지의 8명 황제들이, 천왕들이 그 기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더라, 뭐 그런 얘기를 했었고. 자, 이번에 숭신천왕은 좀 특별한 사람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요 사람은 아마 실제로 있었던 천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이랍니다. 자, 일본서기 권제오 어간성 이번 50경식 천왕 숭신 천왕입니다. 어간성 이번 50경식 천왕 숭신 천왕. 어간성 이번 50경식 천왕은 치 일본 근자대원 1일 천왕, 요게 바로 그 개화천왕이죠, 그죠? 아, 어간성 요거는 미마키리 비코이니 외노스메라 노미코토 스메라노 미코토, 요렇게 해서 이제 어간성 이번 50경 천왕이고요. 숭신 천왕은 스진덴노라고 있습니다. 스진덴노. 자, 어간성 이번 50경식 천왕은 칠본 근자 언대 1일 천왕 와카 야마토 네코 히코 오호 히히노 스메라 미코토의 둘째 아들이다. 어머니는 이향색 미명 이카가 시코메노 미코토라고 한다. 물부 모노노베 씨의 먼 조상 대종마저 오호 해소키의 딸이다. 천황은 19살의 황태자가 되었다. 잠깐만요. 지혜롭고 총명하고 어려서부터 후방하였다. 장성하자 관대하고 조신하여 신기를 높이 받들 줄 알았다. 신기라는 건 뭐 신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항상 천하를 잘 다스리려는 마음이 있었다. 60년 여름 4월에 치일본 근자언 대일일 천황, 개화천황이죠. 개화천황이 죽었다. 자, 숭싱천황 원년입니다. 원년 봄 정월 이모삭 초하루 가보 13일에 황태자가 천황자리에 올랐다. 황후를 높여 황태후로 삼았다. 2월 신해삭 초하루 병인 16일에 어간성희, 2월입니다. 2월. 예, 어간성희 미마키 히메를 황후로 삼았다. 이보다 앞서 황후가 활목 이번 50 현모 천황 이쿠 메이리 비코 이사치노 스메라 미코토와, 요게 아마 다음 왕제겠죠, 그죠? 다음 천황이겠죠. 언 50 현모명 히코 이사치노 미코토 국방 희명 쿠니카타 히메노 미코토 천천충 외 희명 치치비츠쿠 야마토 히메노 미코토 외언명 51학 언명 1학 언명 이카츠루 히코노 미코토를 낳았다. 등을 낳았다. 또 B라는 게 이제 세컨드겠죠, 그죠? 기국 키노쿠니에, 기국이라는 거는요, 기라는 지방이 요 지역을 의미합니다. 요 지역을 우리가 야마토라 그러죠, 그죠? 야마토라 그러고 요 지역을 우리가 기라 그럽니다. 기. 한자로 기입니다. 한자도 기. 일본어로도 기고요. 기국의 한자로 기입니다. 기. 기국 키노쿠니에 황하호반 아라카하토베의 딸 원진년 어안 안묘원 토호츠 아유메 마쿠하시히메 와 풍성 입원명 토요키리 비코노 미코토 풍추 이피명 토요스키 이리비메노 미코토 등을 낳았다. 차비 서드죠. 미장 대해원 오하리노 오호시아마 히메는 팔판 입원명 야사카노 이리비코노 미코토와 정명성 이피명 누나키노 이리비메노 미코토 십시경 이피명 토치니 이리비메 노 미코토를 낳았다.
이의 간지는 갑신이다. 여기 대충 아마 기원전 100년 조금 지났을 때일 겁니다. 따져보면요. 자, 3년입니다. 3년 가을 9월에 도읍을 기성으로 옮겼다. 이곳을 서리궁 미즈카키노미야라고 한다. 기성이라는 게요. 여기 잠깐만요. 어디를 기성이라 그러냐? 기성 옛날에 그 에미시 아니냐? 아, 여기서 이제 서리궁이라는 건 요 지역을 기성이라 그러는데 여기서 에미시라는 거는 서리궁이라는 건 요 지역이라네요. 여기가 이제 서리궁이랍니다. 봉기씨 안녕하세요. 도읍을 또 옮겼답니다. 자, 4년입니다. 4년 겨울 10월 경신삭 이모 23일에 나의 조상 모든 천황들이 천자의 자리에 계셨던 것이 천자란다. 세상에 천자란다. 어찌 일신을 위해서였겠는가. 대저 사람과 신을 잘 돌보고 천하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대대로 큰 뜻을 펼치고 때때로 지극한 덕행을 베푸셨다. 이제 짐이 천운을 받들어서 백성을 사랑하며 보살피게 되었다. 어떻게 하면 조상 위대를 이어 영원 무궁토록 조상의 대업을 지켜갈 수 있겠는가. 여러 신하들이여, 너희들이 충성을 다하여 함께 천하를 편안하게 하는 것이 또한 좋지 않겠는가 라고 말하였다. 그냥 말했답니다. 자, 5년입니다. 5년 숭신천왕 5년입니다. 국내에 유행병이 돌아서 사망하는 백성이 매우 많았다. 돌림병이 돌았다네요. 6년입니다. 백성이 유리하고 혹은 배반했다. 유리하다는 말은 아마 뭐 이주에 갔다 뭐 그런 말 아닐까요? 그 기세가 덕으로 다스리기 어려웠다. 그래서 천왕이 새벽부터 일어나 저녁까지 삼가 신들에게 죄를 빌었다. 이에 앞서 천조대신과 외대국혼, 천조대신이라는 건 아마테라스를 의미하죠, 그죠? 외대국혼은 야마토노 오호쿠니 타마랍니다. 두 신을 천왕의 대전 궁전 안에 모셨다. 네, 이거 일본석입니다. 일본석이. 자, 그러나 신의 기세가 두려워 함께 사는 것이 편안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대전 안에 모셨다 그랬으니까 신들하고 같이 이제 생활하는 셈이니까요. 죄송합니다. 그 양파 이상 행동을 해서. 그러므로 풍추 이피명에게 왜 야마토의 입봉읍 카사누히노무라에서 천조 대신을 모시도록 하고, 입봉읍은 어딜까? 입봉읍 내가 표시했던 기억이 나는데, 입봉읍 여기라네요. 여기가 이제 여기가 서리궁이고 여기가 이제 입봉읍이랍니다. 입봉읍에서 그걸 모시게 했고 천주 대신을 모시도록 하고, 기견성 시가타키의 신리 히모로키를 세웠다. 신리는 뭐냐면은 뭐 건물 아닐까요? 신이 강림하는 거를 맞이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만들어 놓은 장소랍니다. 뭐 성당 같은 거겠죠, 그죠? 뭐 쉽게 말해서 성당 같은 거고, 기견성이라는 게 기견성도 요 근처 어딜 텐데. 기견성 여기네요. 아마 뭐 이 근처에 있었을 것 같네요. 여기가 형기성이고, 기라는 지명이 요 근처를 가리키는 지명 같거든요. 아무튼 요 근처 어디 있었겠죠. 그래서 대전 안에서 이제 저기로 옮겼다 합니다. 또한 장명성 이피명에게 일본 대국 혼신 야마토노 오호쿠니 타마노 카미를 모시도록 했다. 그러나 정명성 이피는 머리카락이 빠지고 야위어 모신 일을 할 수 없었다. 자, 7년입니다. 봄 2월 정축삭 신묘 15일에 옛날에 나의 황조가 대단히 큰 업을 일으키신 후 신성한 업이 더욱 높아지고 천황의 덕풍도 더욱 왕성하게 되었다. 그런데 뜻밖의 지금 짐의 치세에 자주 재해가 일어났다. 아마 조정에서 선정을 펼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천신제기가 허물을 물으시는 것은 아닐까. 신령한 거북으로 점을 쳐서 재해가 일어나는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천황이 곧 신천모원 카무
아사지하라 라네요. 카무 아사지하라. 신천 모원으로 와서 80만신 야소 요로즈노 카미 타치를 불러 모아 점을 쳤다. 이때 신명이 신천 모원은 어딜까? 이것도 지명일 텐데. 신천 모원 요쯤이라네요. 여기가 서리공이었죠, 그죠? 요 오른쪽이네. 요 지역이 이제 신천무원 뭐 이랍니다. 어딘가 있겠죠. 자, 80만 신. 요게 아마 그 신들을 쭉 다 모은 거겠죠, 그죠? 모아서 점을 쳤다. 이때 신명이 외적적 일백습 희명 야마토 토토비 모모노 히메노 미코토의 몸을 빌려. 자, 무당도 있습니다. 천황은 어찌 나라가 다스려지지 않을까 걱정하는가. 나를 잘 받들어 제사 지내면 반드시 스스로 평안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천황이 이처럼 가르침을 주는 신은 어떤 신입니까? 라고 물었다. 신이 나는 외국 야마토노 쿠니의 경내에 사는 신으로 이름은 대물주신 오호모노 누시노 카미 오호모노 누시노 카미 라고 한다 라고 대답하였다. 신이 카미니까 이렇게 끊어야겠죠, 그죠? 대물주신, 술값을 대신 내주는 신, 택시비를 대신 내주시는 신, 우리 주변에도 있죠. 이에 신의 말을 듣고 가르침에 따라 제사 지냈다. 그러나 아무런 효험이 없었다. 택시비로는 질병이 낫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천황이 이에 목욕 재개하고 전내라는 게 이제 궁전안이요. 궁전안을 청결하게 하고 짐이 신을 예로서 모심이 아직 미진한가요? 이렇게도 받아주시지 않는 겁니까? 원컨대 한 번 더 꿈속에서 가르쳐 주셔서 신의 은혜를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기도했다. 이날 밤 꿈에 한 귀인이 나타났다. 대전의 문에 기대어 서서 자기가 대물주신이라고 하면서 택시비 내주러 하셨습니다. 병원비 내주러 오셨습니다. 천황은 이제 근심하지 마십시오. 나라가 다스려지지 않는 것은 내 뜻입니다. 내 아들 대전 전 근자 오호 타타네코를 시켜 나를 제사 지내면 곧 평온해질 것입니다. 또한 해외의 나라가 스스로 와서 엎드릴 것입니다 라고 가르쳐 주었다. 해외의 나라 요거 나중에 그 가라라고 나올 겁니다. 임나였나? 아무튼 이따 나올 겁니다. 이따가 가야였나 그랬을 거예요. 자, 가을 8월에 계묘삭 기후 7일에 외적 속신천 모원 목묘희 수적신 호즈미노 오미의 먼 조상 대수구 숭예 오호 미구치노 스쿠네 이세 마적군 이세노 워미노 키미 등 3명이 같은 꿈을 꾸고 어젯밤 꿈에 한 귀인이 나타났습니다. 가르쳐주기를 대전전 근자명을 대물주 대신을 제사 지내는 제주로 삼고, 제주라고 적혀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제사 지내는 그 사람을, 관장하는 사람을 죄주라고 했죠. 죄주. 아마 죄주라고 이런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죄주로 삼고 시기장미신가? 아무튼 모르겠다. 아무튼 시기장미시 이치 신호 나가오치를 외대국 혼신을 제사 지내는 죄주로 삼으면 반드시 천하가 태평하게 될 것이다. 아니요, 임나의 본부설은 아직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나중에 나올 겁니다. 나중에 아마 그 관련한 기사가 나올 거예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라고 수상하였다. 천황이 꿈 얘기를 듣고 마음에 더욱 기뻐하여 널리 천하에 알리고 대전전 근자를 찾았더니 곧 모정현 치누노 아가타의 도 스웨노무라에서 대전전 근자를 찾아내어 바쳤다. 그런 사람이 있었나 보네요. 모정현이라는 게 여기입니다. 여기. 네, 기억난다. 여기가 야마토 지역이고요. 여기가 지금의 대판이거든. 대판. 오사카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사카인데 요 남쪽이 이제 모정현이랍니다. 지금의 화천이라네요. 화천. 자, 모정현의 도읍 스웨노무라는 아마 요 지역을 스웨노무라라고 했던 것 같네요.
자, 스웨노무라에서 대전전 근자를 찾아내어 바쳤다. 천황이 즉시 친히 신천모원에 가서 여러 경들과 80제부 모로토모노워를 모아놓고, 이건 아마 그 신하들이겠죠, 그죠? 각지의 토호들이 아닐까 싶네. 대전전 근자에게 너는 누구의 아들인가 라고 물었다. 대전전 근자는 아버지는 대물주 대신이라고 하고 어머니는 화록 의원 이쿠타마 요리 비메라고 합니다. 도진이 수에츠 미미의 딸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딸이네? 아, 아니, 어머니가 그 딸이라는 의미군요. 자, 또한 기일방 천일방 우모정기 쿠시 히카타 아마츠 히카타 닷케치 누 츠미 의 딸이라고도 한다. 천황이 짐은 당연히 번영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곧 물주련의 조상 이향색웅을 신반물자로 삼아, 신반물자라는 거는 뭐 점치는 사람 뭐 그런 의미겠죠. 제사를 뭐 돕는 그런 사람이겠죠. 신반물자로 삼아 점을 쳤더니 길하다 라고 나왔다. 또 이어 다른 신을 제사 지내려고 점을 쳤더니 불길하다 라고 나왔다. 자, 11월입니다. 정묘삭 기묘 13일에 이향세궁에게 명하여 물부의 많은 그릇을 신에게 제사 지내는 물건으로 하였다. 그리고 대전전 근자를 대물주 대신을 제사 지내는 제주로 삼고 또 장미실을 외에 대국 혼신을 제사 지내는 죄주로 삼았다. 그리고 나서 다른 신을 제사 지내는 것을 점치니 길하다고 나왔으므로 많은 신들을 제사 지냈다. 그리고 천사, 국사와 신지, 신호를 정하였다. 이거는 뭐 관직 이름이거나 아니면 뭐 소도 같은 그런 거겠죠, 그죠? 제사 지내는 그런 곳이거나 뭐 그런 거겠지. 자, 이로써 역병이 비로소 멈추고 국내가 점차 안정되고 오곡이 모두 잘 익어 백성이 풍요롭게 되었다. 자, 8년입니다. 8년 여름 4월 경자삭 을묘일에 16일에 고교읍 타카하시노무라 사람 화렐 이쿠이를 대신에게 바치는 술을 관장하는, 대신이라는 거는 큰 신이겠죠. 뭐 아마테라스나 그런 거겠지. 관장하는 장주 사카비토로 삼았다. 고교읍이라 그랬는데요. 고교읍이라는 게 어디냐면은 찾아보면 되죠. 고교읍은 여기라 하네. 여기가 아까 서리궁이었죠, 그죠? 네, 여기 저 북쪽에 있는 고교읍이랍니다. 지금의 천리라네요, 천리. 일본어로 하면 텔리. 자, 겨울 12월 병신삭 을묘 20일에 천황이 대전전 근자에게 대신 큰 신을, 위대한 신을 제사 지내게 하였다. 이날에 화릴이 스스로 신주를 올려 신에게 바치는 술을 올려 전왕에게 바치고 노래하였다. 노래입니다. 이거는 이 신주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외를 만든 대물주가 빚은 신주입니다. 신이 빚은 신주구나. 아, 신이 내린 술이라 그래서 신주구나. 자, 언제까지나 오래도록 영화를 누리십시오. 영화를 누리십시오. 이와 같이 노래하며 신궁에서 잔치를 벌였다. 잔치가 끝나자 대부라는 거는 뭐 경대부사 할 때 대부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이때 일본에 무슨 대부가 있겠어요. 그냥 신하들을 얘기하는 거겠지. 자, 대부들이 노래하였다. 맛있는 술 밤새 마시고 삼륜의 사전에서, 사전이라는 거는 뭐 궁전, 신을 모시는 궁전 같은 거겠지. 사전에서 아침에 문을 열고 나가고 싶구나. 이 삼륜의 문을, 삼륜이라는 건 지명입니다. 지명. 그리고 신궁의 사전의 문을 열고 나갔다. 대전전 근자라는 사람은 지금 삼륜군의 시조이다. 삼륜군이라는 거는 요게 만들어질 당시에도 일종의 호족처럼 남아 있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의 삼륜군의 시조이다라고 하지. 미와노 킴이랍니다. 아, 미와노 킴이랍니다. 삼륜이라는 지명은 지금도 남아 있는데 어디 있더라? 삼륜산. 삼륜이라는 게 여기 이렇게 남아 있어요. 미화산이라고 지금도 남아 있긴 한데 뭐 이게 진짜로 그때 그랬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삼륜산이 남아 있답니다. 자, 9년입니다. 9년 봄 3월 갑자삭 무인 15일에 천황의 꿈에 신이 나타나 붉은 방패 8매, 붉은 창 8자루를 복납해 묵판신을 제사 지내십시오. 또 검은 방패 8매, 검은 창 8자루를 복납해 대판신을, 오사카겠죠, 그죠? 오사카신을 제사 지내십시오라고 가르쳐 주었다.
목판도 지명이고 대판도 지명입니다. 4월 가보삭 기유 16일에 꿈에서 가르쳐준 대로 목판신과 대판신에게 제사 지냈다. 자, 10년입니다. 가을 7월 병술삭 기유 24일에 여러 신하들에게 천황이 백성을 이끄는 근본을 교화하는 것에 있다. 지금 이미 천신지기를 예배하여 죄가 모두 없어졌다. 그러나 변경의 사람들은 아직 신중하지 않고 있다. 이는 아직 왕화의 덕을 입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군경들을 뽑아 사방에 보내 법을 알리겠다라고 했다. 자, 이게 내 생각에는 좀 중요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지금 잘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금 10년, 9년, 그러니까 숭신천황 9년조의 기사까지는 어떤 얘기밖에 없냐면은 나라가 힘들어가지고, 나라가 이제 계속 그 돌림병이나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계속 제사 지냈다 그런 말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10년도에 갑자기 시발 우리가 이제 좀 살만해졌는데 주변 놈들이 복종을 안 하네, 그런 기사가 나온단 말이지. 이거는 뭐냐면은 9년까지의 제사 지내던 기사라는 게, 제사 지냈다는 의미라는 게 야마토 지역을 평정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야마토 남부 지역을 평정하는 거다. 사실은 이제 신무천황을 읽을 때 우리가 어땠냐면은, 그 신무천황을 읽을 때 그 어디에요? 여기 일양에서 히모카죠, 그죠? 일양 지역에서 이렇게 쭉쭉 바다로 와가지고 요 야마토 지역을 정복했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그 결삽할 때 여덟 황제들이 나오는 거고, 그 여덟 이제 천황들이 나오는 거고. 근데 지금 보면은 거기서 이미 정복했다 그랬으니까 숭신천황 때 다시 요 지역을 제대로 정복했단 말을 쓰면은 일본서기의 자체적인 모순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앞에 신무천황을 그 이미 이제 그 야마토의 시조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실제적인 시조인 숭신천황을 시조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 그러니까 시조로서의 역할을 이제 적지 못하고 그냥 이제 요 지역에서 제사만 지냈다라고 적은 게 아닌가,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무천황의 역할이 사실은 원래 숭신천황의 역할이었던 거고, 일본석에 나와 있는 신무천황이라는 사람은 아마 윤색된 것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앞에 9년도까지 계속 제사 지냈다 이 말은 아마 그 숭신천황, 그러니까 숭신천황이 실제로의 신무천황이, 그죠? 아마 그 야마토 남부 지역을 평정한 걸 얘기할 것이고, 10년도부터 이제 주변으로 관리를 보내겠다라고 했잖아요. 관리를 보내가지고 내가 킹왕짱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마 주변 지역을 정복하면서 야마토가 좀 더 커지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뭐 끼워 맞춤 그렇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이게 그 뭐예요, 그 병신 같은 그 병신 같은 게 아니라 단군 신화를 병신같이 해석해가지고 막 곰 부족하고 그 다음에 그 뭐예요, 그 뭐지, 호랑이 부족이 막 서로 합쳤다, 서로 집단 섹스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단 낫잖아. 왜 꼭 그렇게 곰 부족, 호랑이 부족 이런 말을 써야 되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마 일본 서기의 요 숭신천황조도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숭신천황이 실질적인 야마토의 첫 번째 천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천황 계보가 뭐 만세일기든 뭔진 잘 모르겠는데 아마 크게 이제 세 개의 집안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아마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만세일기는 뭔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맨 처음은 아마 숭신천황이 아니었나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아마 기원전 100년쯤이니까 그때는 야마토가 적어도 이제 이장님하고 동장님급에서 면장님급에서 커가지고 벗어나가지고 이제 구청장님 정도까지는 오지 않았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요, 관리를 보내서 중앙집권이 된다는 거를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게 일본석이라는 게 700년대에 만들어진 거니까, 관리를 보냈다는 말은 사실은 요 주변을 정복하고 그 지역에다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제 그 지역의 토호로 삼았다, 봉건제도처럼 그렇게 해석을 해야겠지. 아니면은 주변 지역을 정복하고 그 지역의 토호를 그 복속시켰다, 아니면은 그 나를 다스리도록 이제 위임 통치했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일본에 그런 권력이 당연히 없겠지. 자, 아무튼 그게 지금 보면은 9년조하고 10년조에서 갑자기 그 분위기가 싹 바뀌어 버리는데 아마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0년도 다시 읽죠. 자, 10년 가을 7월 병술삭 기후 24일에 여러 신하들에게 천황이
백성을 이끄는 근본은 교화하는 것에 있다. 지금 이미 천신지기를 예배, 제해가 모두 없어졌다. 그러나 변경의 사람들은 아직 신중하지 않고 있다. 이는 아직 왕화의 덕을 입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래서 군경들을 뽑아 여러 경들을 뽑아, 경이라는 게 관리겠죠, 그죠? 사방에 보내 법을 알리겠다라고 했다. 자, 9월입니다. 10년 9월 병술삭 가보 9일에 대원명을 북쪽 땅에 보내고 무정 천별을 동해에 보내고 길비진원 키비츠이코를 서도에 보내고 단파 도주명 타니 한우 친우 신호 미코토를 단파에 보냈다. 그리고 만일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가 있으면 곧 병사를 들어 쳐라라고 하였다. 이와 함께 인수를 주어 장군으로 임명하였다. 자, 봅시다. 좀 정리해봅시다. 자, 북쪽 땅으로도 보내고 그 다음에 동해로 보냈다. 그러니까 아마 이세 지역이거나 아니면 지금의 이제 명고실 지역이 나고야 지역이 있죠, 그죠? 요 지역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서쪽으로도 보내고, 그죠? 서쪽으로도 보내고 그 다음에 단파로도 보냈다 그랬는데, 단파라는 게 어디냐면 요 지역입니다. 지금도 단바라는 지명이 남아있어요. 요 지역이 단파입니다. 단파. 그러니까 야마토의 주변 지역으로 이제 그 정복을 했다, 정복 고단했다, 뭐 그런 얘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도 사실 고지고토를 믿을 수 없겠죠. 야마토가 그때 어느 정도의 국가권을 갖췄는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자, 이와 함께 인수를 주어 장군을 임명했다. 임자 27일에 대원명이 화이판 와니노사카에 이르렀다. 화이판이랍니다. 화이판. 화이판. 화이라는 지명이 여기 있었죠. 북쪽으로 간 사람이죠. 네, 북쪽으로 간 사람이 서리궁에서 나와서, 서리궁 출발했다 치고 나와가지고 이제 여기 그 야마토의 중부지방에 이르렀습니다. 화이판이 여기입니다. 여기 화이가 여기입니다. 백제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여기 안 나왔어 아직. 자, 그리고 만약 자, 화이판이 이르렀다. 그때 한 소녀가 노래하였다. 어간성 이번은 자신의 목숨을 빼앗으려 하는 줄도 모르고 젊은 여자와 놀고 있구나. 그러자 대원명이 의심하여 게지바이에게 네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느냐 라고 묻자 말하지 않고 오직 노래만 불렀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다시 앞에 놀이를 읊다가 갑자기 사라졌다. 대원명이 곧 돌아와 모든 상황을 아뢰었다. 이때 천황의 고모할머니 외적적 일백스 피명은 총명하고 지혜로워 자주 일어난 일을 예견하였다. 그래서 그 노래가 불길함을 알고 천황에게 이는 무식안원이 모반하려는 징표입니다. 무식안원의 아내 오전원 아타히메가 몰려와서 외의 향신의 흙을 영건의 끝으로 싸서, 영건이란 건 뭐 수건 같은 거겠죠. 향산이란 건 아마 야마토의 지명일 것이고, 이는 외국을 대신하는 것이다 라고 주문을 걸고 바로 돌아갔다고 들었습니다. 이로써 일이 있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으면 틀림없이 후회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여러 장군을 불러 의논하였다. 요게 기원전 100년에서 기원전 한 90년 80년쯤에 이를 테니까 그때는 백제도 나라를 천천히 이제 일으켜가던 그런 시점이었을 거예요. 백제하고 고구려의 건국 연도를 대충 끌어올리면은 기원전 200년에 300년쯤으로 보니까 삼국사기보다 훨씬 앞이라고 보니까, 신라보다 훨씬 앞이라고 보니까 아마 100년, 예를 들면 200년을 잡고 이제 건국한 지 100년 지난 백제가 해외로 군대를 보내가지고 예를 들면 일본을 병탄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좀 우리가 납득하기 힘들겠죠, 그죠? 아직 아마 교류관계는 있었을 건데 아마 그게 확실하게 이제 교류관계로 이어진 거는 훨씬 나중이 아니겠나 싶어요. 아니면은 뭐 군사적 관계라든지 뭐든지 간에. 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무시간원과 아내 오전원이 모반에 군대를 일으켜 갑자기 이르렀다. 각각 길을 나누어 남편은 산배로, 아내는 대판으로 함께 들어와서 도읍을 습격하였다. 도읍이라는 건 여기서 도읍이라는 거는 여기서 이제 그 서리궁으로 의미하겠죠, 그죠? 아무튼 와가지고 이제 공격했답니다. 전황은 50협근원명 이사 세리 비코노 미코토를 보내 오전원의 군대를 치게 했다. 이에 곧 대판에 가서 모두 크게 무찔러 오전원을 죽이고 그 군주를 모두 죽였다. 대판이라는 거는 여기서 오사카인가?
다시 대원과 화이신 와니노 오미의 먼 조상 언국즙 히코쿠니 부쿠를 보내 산배로 향해 가서 시간원을 치도록 했다. 이때 신성한 항아리를 화이의 무조판 타케스키노 사카 위에 두었다. 아마 대판이라는 거는 여기서 오사카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고, 산배는 어딜까요? 산배는 내가 옛날에 산배라는 건 여기 이제 화이, 아까 있던 여기 화이판 나왔던 그쪽 있죠, 그죠? 고기 근처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무조판에는 이제 화이판 아래쪽에 있는 언덕인 것 같고요. 자, 시도로 이때 신성한 항아리를 화이의 무조판 타케스키노 사카 위에 두었다. 곧 정병을 거느리고 나아가 나라산에 올라가 싸웠다. 이 광군들이 많이 모여 초목을 밟아 평평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서 그 산을 나라산이라고 하였다. 나라산. 다시 나라산을 떠나 윤한하 와카라가하에 이르러 시간원과 강을 사이에 두고 주둔하면서 서로 전의를 돋우었으므로 당시 사람들이 그 물을 도하 이도미가하라고 고쳐 불렀다. 지금 천하 이즈미가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어딘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 근처 땅이겠죠, 그죠? 여기가 이제 무조판이니까 요 근처 어딘가에서 싸우지 않았나 싶네. 자, 지금 시간원이 언국즙을 향해 무슨 이유로 너는 군대를 거느리고 왔는가 라고 묻자, 너는 하늘을 거역하여 무도하게도 왕실을 기울게 하려 했다. 그러므로 의병을 일으켜 너의 반역을 톱을 하고자 하노라. 이는 천왕의 명령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서로 앞다투어 활을 쏘았다. 무식 안원이 먼저 언국즙을 쏘았지만 맞추지 못하고 다음에 언국즙이 시간원을 쏘자 가슴에 맞고 죽었다. 그의 군대가 위협을 느껴 도망가므로 그를 쫓아 강의 북쪽에서 쳐부서 머리를 벤 것이 절반을 넘었다. 시신이 많아 넘쳤으므로 그곳을 우진원 하후리 소노우라고 불렀다. 또 그 병졸이 두려워 달아나다가 똥을 싸서 바지에 새어 나오므로 이에 갑옷을 벗고 도망하였다. 이 친구는 아마 그 덕천가강의 조상인가 보죠. 피할 수 없음을 알고 고두하여 머리를 숙여 아기라고 하였다. 나의 주군이여, 그런 말입니다. 자, 이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갑옷을 벗은 곳을 카와라, 바지에 똥 싼 곳을 시곤, 쿠소 바카마라고 했다. 지금 장엽, 쿠스바람은 이렇게 와전된 것이다. 또 고두한 곳을, 머리를 숙인 곳을 아군이라고 불렀다. 자, 이후 외적적 일백스 피명이 대물주신의 아내가 되었다. 그러나 그 신은 항상 낮에는 보이지 않고 밤에만 왔다. 외적적 희명이 남편에게, 밤엔 뭐죠? 남편인데 낮에는 와이프를 보기 싫을 거 아니에요. 외적적 희명이 남편에게 그대를 항상 낮에 볼 수 없다면 그 조난을 분명하게 볼 수 없습니다. 원컨대 잠시 머물러 주십시오. 내일 아침에 아름다운 모습을 뵙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다. 외적적 희명이 아까 이제 그 천황의 이모였나? 아무튼 그 할머니였나요? 그거였죠. 그 얘들이 반란 일으키랍니다. 그 얘기를 한 사람이죠. 자, 대신이 맞는 말이다. 내가 내일 아침에 그대 경대에 들어가 있으리라. 부디 내 모습에 놀라지 마시오 라고 답하였다. 경대라는 건 화장대를 의미하죠. 이에 외적적 희명이 마음속으로 이상하게 여겼다. 그날 아침 경대를 보니 아주 아름다운 작은 뱀이 있었다. 그 길이와 굵기가 허리띠와 같았다. 놀라 소리치자 대신이 부끄럽게 여겨 갑자기 사람 모습으로 변해 그 아내에게 그대가 참지 않아 나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이젠 내가 돌아가 그대를 부끄럽게 하리라 라고 말하였다. 이에 허공을 밟고 어제산 미모루야마로 올라갔다. 어제산이라는 거는 이것도 봤는데 어디서? 삼륜산. 삼륜산을 어제산이라 그러는 것 같습니다. 아까 삼륜산 나왔었죠, 그죠? 여기 서리궁이 여기고요. 이에 외적적 희명이 올려다보며 후회하면서 주저앉았다. 곧 젓가락에 음부를 뭐라고? 젓가락으로 음부를 찔려 죽었으므로 대시에 장사 지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그 묘를 저묘, 젓가락묘라고 하였다. 하시하카라고 읽는답니다. 끔찍하군요.
이묘는 낮에는 사람들이 만들고 밤에는 신이 만들었다. 대판산 오호사카노 야마의 돌을 날라 만들었는데 산에서 묘에 이르기까지 백성들이 손에서 손으로 날랐다. 당시 사람이 노래 불렀다. 개 끔찍하군. 대판산 어디지? 대판산은 정확한 위치는 모르지만은 아마 이 근처에 있는 산이 아닌가. 서리공이 여기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판이라는 게 요 지역을 의미하는 얘기인가 보네요. 그죠? 자, 당시 사람이 노래를 불렀다. 대판에 가득 쌓인 돌을 손에서 손으로 나를 수 있을까? 겨울 10월 을묘삭 1일에 신하들에게 지금 거역하는 자는 모두 베어버리리라. 기내는 아무 문제가 없다. 기내라는 거는 그 경기 지방안, 수도 지방안을 얘기하는 건데 요게 아마 야마토 지방이겠죠, 그죠? 오직 해외에 거친 백성들만 소동을 아직 멈추지 않고 있구나. 사도 장군은 급히 출발하라 라고 명령하였다. 사도라는 게 아까 그 얘기했던 그 외부로 보냈던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겠죠. 자, 병자 22일에 장군 등이 함께 출병하였다. 11년 여름 4월 임자삭 기묘 28일에 사도 장군이 융이를 평정한 상황을 아뢰었다. 융이라는 거는요 그냥 야만족을 의미합니다. 야만족. 이에 다른 풍속을 가진 외국인들이 많이 귀의하고 국내가 평안해졌다. 잠깐만요. 다른 풍속을 가진 외국인들이라 그랬으니까 아마도 그 일본 안에 있던 이제 야마토하고 다른 사람들이거나 그죠? 원래 이제 야마토에 살던 사람들 말고 다른 족속이거나 아니면은 뭐 가야인이거나 백제인이거나 뭐 그런 부류가 아닐까 싶은데 근데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그 각주도 이제 특별하게 뭐라고 얘기 나와 있지도 않고 그렇네요. 자, 많이 귀의하고 국내가 평안해졌다. 자, 12년 봄 3월입니다. 정축삭 정해 11일에 천황이 짐이 처음 황의를 계승하여 중묘를 지킬 수 있었으나 광명을 덮는 일도 있고 덕으로라도 편안하게 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음양이 잘못되고 날씨가 불순하게 되어 역병이 퍼지고 백성은 재해를 입었다. 그러나 이제 죄를 용서하고 잘못을 고치고 신기를 열심히 예배하고 있다. 또 가르침으로 황속을 편안하게 하고 병사를 일으켜 복종하지 않는 사람을 쳤다. 그래서 위로는 관리가 이를 폐하지 않고 밑으로는 일민이라는 거는 아마 뭐 그 말을 안 듣는 그런 백성을 의미하겠죠.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민이 없게 되었다. 교화가 잘 미쳐서 백성들은 생업을 즐긴다. 외국도 여러 나라를 거쳐 찾아오고 해외는 이미 귀화하였다. 이런 때에 나아가 인민의 호구를 조사해 장유의 순서나 그러니까 장유라는 거는 뭐 나이가 많고 적음의 순서나 과역의 선우를 알도록 하라라고 명하였다. 가을 9월에 갑축삭 기축 항생제 갑술삭 기축 16일에 처음으로 인민을 조사해 조역을 부과했다. 이를 남자의 미조 유하주노 미츠키, 여자의 수말조 타나스웨노 미츠키 라고 한다. 요게 아마 조역 이름이겠죠. 세금 이름. 세금이나 노역. 이리하여 천신지기는 모두 온화해지고 풍우는 때 맞춰 내려. 풍우라는 거는 뭐 비바람을 얘기하겠죠, 그죠? 내려 모든 곡물은 잘 익어 집집마다 물건이 풍부하여 천하는 크게 평온하였다. 따라서 어조국 천황 하츠쿠니 시라 스스메라 미코토라고 불렀다. 어조국 천황이라는 말이 요게 이제 그 숭신천황을 잠깐만요. 숭신천황을 부르는 다른 말인데 여기 좀 특이합니다. 잠깐만요. 어조국 천황 한자 좀 찾아보자. 한자 어라는 거는 이제 왕을 의미하는 말이고요. 조라는 거는 그 처음이란 말입니다. 처음, 기원. 어라는 건 국가, 왕, 통치하다 그런 말이고
그 다음에 조라는 거는 처음이다, 시작하다, 뭐 그런 말이고요. 국이라는 건 나라죠, 그죠? 처음 나라를 다스리기 위, 그러니까 어조국 천황이란 말은 그 바꿔 얘기하면은 처음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한 천황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그 학자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숭신천황이 사실은 진짜로 진무천황, 그 사실은 신무천황이 아니었을까? 신무천황이 이제 구주에서 왔다 그러지만은 실질적으로 야마토 정권을 연 사람은 숭신천황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왜 그 아니면 이제 왕조가 바뀌었거나 그럴 텐데, 근데 사실은 신무천황에서 개화천황에 이르기까지 여덟 아홉 대죠. 아홉 대 이르기까지는 그 기록을 믿을만 하지도 않고, 그죠? 믿을만 하지도 않고, 그리고 특별한 기록도 없어. 신무천황 말고는 나머지는 그냥 전부 다 즉위했다, 죽었다, 결혼했다, 애 낳았다, 그런 얘기밖에 없으니까 아마도 실제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의심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왕조 교체라기보다는 그냥 실질적으로 그 숭신천황 때 일본이 시작됐는데, 일본이 아니죠, 야마토가 시작이 됐는데, 그 이전의 시대를 늘려놓으면은, 건국연도를 늘려놓으면 왜 우리도 되게 뭐 자부심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나도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일부러 이제 그렇게 좀 짜맞춰 놓지 않았나,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신화하고도 적절하게 연결시키면 사람들이 좋아하기도 하고 얘기도 많이 할 것이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조국 천황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정황을 따져볼 때 아마도 숭신천황이 진짜로 진무천황, 신무천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17년입니다. 17년 가을 7월 병호삭 1일에 배는 천하에 매우 중요한 것이다. 지금 해변의 백성이 배가 없어 운반하는 일이 매우 어렵다. 그래서 제국에 명하여 선박을 만들게 하라 라고 명하였다. 겨울 10월에 처음으로 선박을 만들었다. 이것도 좀 모순되죠, 그죠? 야마토에서 처음으로 선박을 만든 게 이제 숭신천황 17년이라면 도대체 그 어디에요? 신무천황이 어디에요? 인양에서 요까지 이 그 내해긴 하지만은, 요 지역을 세토내라 그러는가? 아무튼 내해긴 하지만은 그 요 바다를 지나가지고 대판까지 이르러가지고 야마토를 정복했다는 도대체 그 기사는 뭔가? 그 정도의 해운 능력이 있던 사람들이 왜 지금은 배가 없다고 그러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 거죠. 2333년 미생물들한테 물어봐. 자, 그래서 겨울 10월에 처음으로 선박을 만들었다. 48년입니다. 17년에서 갑자기 48년으로 뛰었습니다. 봄 정월 김효삭 무자 11회 천황이 풍성명과 활목존에게 나는 너희 두 황제를 똑같이 사랑한다. 누구를 후사로 정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각자 꿈을 꾸면 내가 그 꿈으로 점치겠다라고 했다. 두 황제는 명을 받고 목욕 재개하고 기도한 후 잠에 들어 각각 꿈을 꾸었다. 해 뜨기 시작할 무렵 형 풍성명이 꿈이야기를 하기를, 제가 어제 산에 올라 동쪽을 향해 8번 창을 찌르고 8번 칼을 휘둘렀습니다 라고 천황에게 아뢰었다. 동생 활목전은 제가 어제 산에 봉우리에 올라 그물을 사방에 펼쳐 좁쌀을 먹는 참새를 쫓았습니다 라고 꿈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자 천황은 꿈을 해석해 두 황제에게, 형은 동쪽만 향하고 있다. 그러므로 동국을 다스리는 것이 좋겠다. 동생은 사방 모두에 임하였다. 내 자리를 이을 만하다 라고 했다. 4월 무신삭 병인 19일에 활목전을 세워 황태자로 삼았다. 풍성명에게는 동국 아즈마노쿠니를 다스리도록 했다. 라고 하는데, 동국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야마토에서 동쪽이라고 하면 이세 지역이 있거나 아니면 나고야 지역일 텐데, 명고실 지역일 텐데, 명고옥이죠. 명고옥 지역일 텐데, 여기를 야마토가 그때 먹었을까? 정말? 진짜?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아니면 그냥 여기 동쪽을 줬다거나 그럴 수도 있겠고. 아무튼 동국이 어딘지도 안 나와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위치를 알 수는 없습니다. 자, 4월 무신삭 병인 19일에 활목전을 세워 황태자로 삼았다. 풍성명에게는 동국 아즈마노쿠니를 다스려야 되겠다. 이는 상무야신 카미츠케 노 노오미 하모야신 시모츠케 노 노오미의 시조이다. 자, 60년입니다. 48년에서 갑자기 또 60년으로 뛰었습니다.
가을 7월 병인삭 기유 14일에 군신에게 무일 조명 하케 히나 테루노 미코토, 무일 조명이 하늘에서 가지고 온 신보가, 신들의 보물이 추룬 대신에 궁에 보관되어 있다. 이것을 보고 싶다라고 명하였다. 추룬이라는 게요, 요 지역을 의미합니다. 신대 상인가에 자주 나왔던 그 지역이죠. 요 지역이 이제 추룬 지역입니다. 이즈모나 그러죠. 이즈모노 쿠니. 자, 그래서 시전 부조 야타베노 미야츠코의 먼 조상 무제우를 파견해 바치게 했다. 이때 추룬신의 먼 조상 추룬 진근 이즈모노 후르네가 신보를 관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마침 추룬 진근이 축자국에 갔으므로, 축자국이라는 게 여기 있는 그 구주지방을 의미하죠. 축자국에 갔으므로 무제오는 만날 수 없었다. 추룬 진근의 동생 반입근이 이히 이리네가 곧 명을 받들어 동생 감미한 일협 우마시카라 히사와 그 아들 노유정 우카즈 쿠누를 보내 신보를 바치도록 했다. 그때 추룬 진근이 축자에서 돌아와 신보를 조정에게 바쳤다는 것을 듣고 며칠 기다렸어야 했다. 무엇이 두려워서 신보를 그렇게 경솔하게 넘겨줬는가 라고 동생인 반입근을 책망했다. 몇 년이 지나도 여전히 원망과 분함을 억누르지 못해 동생을 죽이려 했다. 그래서 동생을 속여 요즘 지옥 야무야의 못에 수초가 많다. 뭐 지옥이라는 거는 뭐 그 우리가 얘기하는 그 헬이 아니고요. 뭐 추른구 어디에 있는 아마 그 연못이겠죠, 그죠? 지옥에 못에 수초가 많다. 같이 가서 보자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동생은 형을 따라갔다. 형은 미리 몰래 진짜 칼처럼 나무로 칼을 만들어 자신은 그 칼을 허리에 찼지만 동생은 진짜 칼을 찼다. 두 사람이 목가에 도착하자 형이 동생에게 못에 물이 아주 깨끗하다. 함께 수영하자 라고 했다. 동생은 형의 말에 따라 몸에 찼던 칼을 풀어놓고 못가에 놓고 물속에서 수영했다. 그러자 형은 먼저 못에 올라 동생의 진짜 칼을 들어 자신의 허리에 찼다. 그 뒤에 동생이 놀라서 형의 목도를 들었다. 둘이 서로 붙었으나 동생은 목도를 뽑을 수 없었다. 형은 동생 반입근을 찔러 죽였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말하였다. 많은 구름이 생기는 추룬의 용감한 사람이 찬 태도는 칠글 많이 감고 있지만 속은 없으니 불쌍하구나. 감미한 일협과 노유정이 조정에 가서 상세하게 그 모습을 추상하자 길비진원, 키비츠이코와 무정하별, 타케 누나 카하와케를 파견해 추룬 진근을 죽였다. 그러자 추룬신 등은 이 일을 두려워해서 얼마 동안 대신 대물주신이겠죠, 그죠? 대신을 제사 지내지 않았다. 그때 단파 타니하의 빙상 히카미의 빙상 호변 히카토베라는 사람이 황태자 활목존에게, 빙상이라는 거는요, 빙상이라는 건 요 지역, 아까 봤던 그 단파 지역 있죠? 그 지역을 의미합니다. 요 지역이 빙상입니다. 자, 단파의 빙상 호변이란 사람이 황태자의 활목존에게 제게 어린 자식이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옷까지 아름다운 수초 속에 가라앉아 있는 돌은 추른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 아름다운 진품 거울이다. 위력이 넘치는 훌륭한 신은 물바닥에 있는 보물의 주인이다. 사나이 물에서 헤엄치는 호는 조용한 훌륭한 신, 물바닥에 있는 보물의 주인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어린아이의 말 같지 않습니다. 혹시 신이 짚어서 한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아뢰었다. 황태자가 이를 천황에게 주상하자 천황은 칙을 내려 제사 지내게 하였다. 지금 보면은 또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갑자기 계속 이제 야마토 주변 얘기가 나오다가, 그죠? 갑자기 요 지역 추룬국의 얘기가 나왔어요. 갑자기. 그래서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게 조정에서 여기 관리를 보내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보물을 빼앗아오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때 당시에 야마토가 추룬을 그 신하로서 그렇게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느냐 라고 한다면 나는 잘 모르겠어요. 숭신천황대에 이르러서야 겨우겨우 이제 야마토 남부지역, 북부지역은 또 거의 나오지도 않아.
지금 경도 지역은 나오지도 않고 요 남부 지역, 요 남부 분지만을 겨우겨우 이제 평정한 상태의 야마토가 어떻게 이제 저 멀리 있는 추룬 지역까지 사람을 보내서 막 사람을 죽이기를 밥 먹듯이 하고, 빙상 여기 이제 단바 지역에 있는 사람들, 단파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뭘 보고를 듣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냥 개구라겠지. 그죠?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역사서에서 나쁘게 표현된 경우는 그 당시의 주류 세력의 라이벌 관계일 때 되게 나쁘게 표현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죠? 예를 들면 이제 촉지가 그 위지에 비해서 삼국지에서 되게 빈약하게 쓰여지거나, 아니면은 그 촉지의 인물들의, 그러니까 뭐 기록들이 대거 이제 삭감되거나, 아니면은 뭐 아예 찾을 수가 없다거나 그런 성의 문제나, 아니면 뭐 의도적인 사마이 띄워주기나, 그런 사마소 띄워주기나, 아니면 아 그래 역겨운 사마사 새끼들 띄워주기나,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은 그 이 당시에 추룬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추룬국 사람들이 야마토 지역하고는 별개로 아마 큰 세력을 만들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아마 추측할 수 있겠죠.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일본 서기가 야마토 중심으로 쓰여진, 만들어진 책이기 때문에 주변 지역에서의 실제적인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아마 그래도 이 지역에 뭔가 큰 게 있었나 보다. 그러니까 아마 야마토 지역에서 열등감을 느꼈으니까 아마 이 지역에 그때 저 새끼는 우리 밥이었지, 그렇게 개구랄 까는 게 아닌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니요, 야마토가 진짜로 방귀를 뀌려 그러면 시간이 좀 지나야 될 거예요. 이 시대에는 그냥 짭이었을 거야, 짭. 한반도나 아니면은 요동이나 중국에서 가까운 지역이 구주하고 이제 추run국이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아마 옛날부터 가야나 아니면 백제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을 거예요. 문화도 이제 전파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이 옛날에는 되게 선진 지역이었을 텐데, 야마토가 그때 당시에 이제 후발주자로서 이제 되게 이제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이제 되게 촌동네에 있는 놈들로서 다른 지역 세력들을 마음대로 통솔할 수 있었을까 한다고 한다면은, 질문한다 그러면 나는 전혀 아니라고 난 말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62년입니다 이제. 잠시만요. 62년입니다. 그 숭신천왕 62년 가을 7월 을묘삭 병진 2일에 농업은 천하의 대본이다. 농육폰이다. 백성이 살아가는 근거가 된다. 지금 한 해의 협산, 사야마의 식전, 하니타는 물이 적다. 협산이라는 거는 요 지역을 이제 한해라 그러는가 보네. 자, 아무튼 협산이 여기 납니다. 물이 적다. 그래서 그 나라 백성들은 농사를 게을리하고 있다. 그러므로 관계용 저수지와 도랑을 많이 파서 백성들의 농업을 넓혀라 라고 명하였다. 겨울 10월에 의망지 요사미노 이케를 만들었다. 요게 이제 그 저수지겠죠, 그죠? 11월에 예판지 카리 사카노 이케와 반절지 사카워리노 이케를 만들었다. 65년입니다. 가을 7월에 임나국 미마나노 쿠니 임나국이 소나 갈질지를 파견해 조공했답니다. 시발 임나가 조공했답니다. 그 임나는 축자국을 떠나 이천열이 북으로 바다를 사이에 두고 계림의 서남쪽에 있다. 자, 임나국이 조공했답니다. 세상에. 임나라는 게 어디냐면은 축자가 여기 구주거든요. 큐슈거든요. 북쪽으로 이제 이천열이 있다 그랬으니까 뭐 이천열이라는 게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런 길이겠어요, 그죠? 그냥 대충 뭐니까 이천리쯤 천리 이천리 그랬겠지. 그러니까 일단은 계림이라는 게 경주 신라를 의미하는 거니까, 지금의 경주라고 치면은 경주의 서남쪽이니까 아마도 지리상 위치로 치면은 가야 지역이 아닐까, 가야의 소국이 아닐까, 가야의 누군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근데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대마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대요. 근데 뭐 대마도는 그렇치고 대마도는 이제 저는 잘 모르겠고, 일단 가야라고 친다 그러면은
이 당시에 가야가 그 야마토한테 조공을 바칠 정도로 야마토가 세력이 큰 나라였나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개구라라는 거지. 왜 그러냐 하면은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야마토는 이 당시에 요 내량 지역 있죠. 나라 지역. 지금은 나라 지역. 내량 지역 남부만을 이제 겨우겨우 평정한 다음에 조금씩 이제 대판 쪽으로 기록이 좀 있잖아, 그죠? 요 지역으로 나가가지고 뭐 밭을 경작했다, 뭐 그런 기록이 있는 걸 보면은 아마 여기서 겨우겨우 평정한 다음에 조금씩 밖으로 나가던 시절이었을 텐데, 근데 이게 시발 여기 구주도 하나 제대로 평정 못하는 새끼들이 바다를 건너가지고 임나한테서 여기 가야한테 조공받았다라고 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철기 문명이 청동기 문명을 개박살낼 수는 있지만은 청동기 문명이 일반적으로 철기 문명을 개박살내긴 힘들 거거든요. 기술 차이지, 기술력 차이죠. 누구는 토마호크 미사일 쏘는데 누구는 활 쏘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게임이 끝난 거죠.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임나가 야마토에다가 조공을 했다라는 거는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얘기고, 저항상 저 새끼들은 이제 석기 시대를 막 끝낼,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를 막 끝내고 이제서야 이제 막 문명 단계로 들어오는 그런 시기였을 텐데, 그런 단계 사람들한테 조공을 받았다는 건 말도 안 되고, 아마 멀리서 와가지고 아마 그러니까 진짜로 이제 그 임나에서 사자가 왔다면, 사람이 왔다 그러면은 아마 멀리서 와가지고 이런 객강촌에도 뭔가 있네 라고 그러니까 그런, 그냥 누군지 알아가나, 그러니까 누군지 이제 서로 알아가 봅시다 그렇게 사자를 보냈거나 뭐 그런 거지. 아니면 뭐 그런 것이지, 그 막 조공을 뭐 했다거나 이런 거는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일본 서기가 재밌는 점이 임나가 예를 들면 지금 조공했다는 기사가 있잖아. 요 기사를 그대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냥 반대로 요 기사가 실제하지 않는데 일부러 끼워 넣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래요. 그런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사자가 이제 오가긴 했을 거예요. 오가긴 했을 텐데, 근데 그게 진짜로 조공하는 것이었냐 라고 묻는다 그러면 아마 그거의 신뢰성이 문제 있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동북아 역사재단의 각주에서는요, 소나가 이제 금관이고, 아까 그 소나 갈질지라 그랬잖아, 사람 보낸 사람 이름이. 근데 이제 소나라는 게 금관이고 갈질지라는 게 왕을 가리키는 말이래요. 그래서 아마도 요때 3세기 초에 금관가야가 엄청 약해졌는데, 그 전으로 해서 이제 그 금관가야의 지배 집단이 일본으로 대거 이제 이주했기 때문이 아닌가,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도 한다네요. 그러니까 이게 숭신천왕이 아니라 훨씬 나중의 기사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그 시간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 가지로 이제 추측을 한답니다. 자세한 얘기는 근데 백기사 전공한테 한번 들어보시고, 가이사 전공이나. 자, 천황이 즉위하여 68년 되던 해에 겨울 12월 무신삭 임자 5일에 죽었다. 그때 나이가 120살이었다. 요까지가 숭신천황이 아니구나. 다음해 가을 8월 갑친삭 갑인 11일에 산변도 상릉 야마노 해노 미치노 해노 미사자키에 장사 지냈다. 그래서 요까지가 숭신천황인데 아무튼 요런 기사들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피상적으로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왜냐면 일본사 전공이거나 아니면 백제산 아니면 가야사 전공이 아니니까요. 근데 동북아 역사재단의 요 번역본에는 각주로 요 관련 얘기가 엄청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참고하셔가지고 공부해 보실 분들은 한번 공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동북아 역사재단 그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그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까지가 숭신천황인데, 좀 정리를 잠깐 하자면은 실질적인 신무천황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사람이고, 그리고 기사 자체도 그 9년까지는 제사 지냈다 그런 기록들이 많고, 10년부터는 이제 주변 지역을 정복한다라는 그러니까 이야기가 있는 걸 보면 아마도 진짜로 이제 야마토 지역을 평정한 게 요때쯤이고, 그 이후에 조금씩 이제 팽창해 나간 거 아닌가. 이제 좀 나라꼴을 갖추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제 좀 구청꼴을 갖추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그 권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요 뒤로부터는 조금 이제 그 지금까지의 신무천황이나 신대상이나 신대하나 아니면은
그 뭡니까 결사팔 때의 그 권사 기록보다는 훨씬 더 이제 역사 같은 역사 기록이 나오지 않겠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아무튼 그건 또 읽어봐야 알겠죠.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 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권오의 숭신천왕 읽었습니다. 자, 방송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